네, 닮은 듯 다른 듯한 야권의 두 정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가졌죠.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뛰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연결해서 오늘 회동의 의미 또 앞으로의 야권 통합 전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 전 총장과 안 대표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측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하는 사이라고 하던데 먼저 오늘 만남은 어떻게 성사된 겁니까? 뭐 지난 그 20대 총선 때 이제 영입 문제 때문에 두 분이 만나신 적은 있는데 예. 그 이후에 두 분이 뭐 직접 소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양측의 주변에 복수 이상의 소통 창구가 있었고 그런 그 주변의 소통 창구를 통해서 두 분이 만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교환이 돼 왔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오늘 이제 두 분이 만나게 됐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이 만나게 대한 어떤 그 결정은 지난 주말에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윤 전 총장 측에서 먼저 연락했다는 이야기 있던데 맞습니까? 뭐 지금 이제 정치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필요하면 만나는 건데 예. 누가 먼저 연락을 하고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동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일단 정권 교체 협력하고 특히 야권의 지평을 좀 중도로 확정하자. 그리고 실용 정치 시대를 열어가자. 이런 내용들이 담겼다고 하는데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그 포괄적이고 원론적이긴 하지만 두 분이 장시간 대화를 나눈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 정리해서 각각의 두 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담아내서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정치인들의 의례적인 만남이 아니고 뭔가 정치적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 만남이었다. 이런 이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그 두 분의 합의된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정권 교체와 향후 야권이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두 분이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고 또 야권의 혁신을 위해서는 이 중도로 이 지평을 넓혀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오늘 두 분이 서로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호 이제 그 보완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두 분이 서로 인정하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쪽에서 오늘 두 분의 만남은 저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제 이후에 두 분이 직접 소통하시면서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오늘 이 원론적으로 두 분이 나누신 그리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된 내용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 그동안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여러 차례 강조했고 오늘 합의문에도 담겨 있더라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제3지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윤석열과 안철수 어떤 방식의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지금 제3지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내일 아마 안철수 대표한테 오늘 이제 두 분 나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원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두 분이 공감대를 맞춰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다만 그 전에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의 혁신적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서울시장 후보단이라도 주도하셨고 또 그 이전에 이제 야권의 혁신 플랫폼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추어서 또 그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빅플레이트 이제 큰 그릇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다 모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뭐 지금 사회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 두 분이 경쟁자이자 협력자의 관계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논의가 저는 곧 이어지는 것이 전체 야권의 대통합이나 정권 교체의 어떤 기반을 확대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제3지대와 관련해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서 제3지대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두 분이 오늘 향후에 야권의 지평이 중도로 넓혀져야 되고 예. 정치의 방향성이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실용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합의 본 것만 해도 저는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향후 야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이런 방향성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야권의 혁신적인 대통합이 논의가 된다면 네. 훨씬 더 저는 국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통합 그리고 예.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권 교체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제3지대와 현재 제1야당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공정하게 좀 설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합의 문구 중에 정권 교체 협력하고 특히 야권의 지평을 중도로 확장하면서 실용 정치 시대를 열어간다. 이 부분이 참 주목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두 사람 닮았지만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길, 자,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안철수 대표가 갔었던 길과 비슷하다는 분도 있고 좀 다르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때 길 방향은 안철수 대표는 처음 정치에 입문하자 제3의 길을 이제 가셨고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제3지대는 언급을 안 하시면서 어쨌든 또 제1야당의 입당 문제도 사실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하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두 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중도의 어떤 확장이나 실용의 정치 시대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좀 많다. 내용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의 길을 선택했던 안철수 대표 그리고 조금은 같은 듯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윤 전 총장. 그런데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당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이디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저는 제가 이제 그분 깊은 속뜻은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 본인이 생각하실 적에 현재 아직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볼 때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제 선거 어떤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적으로는 어떤 호남 또 정치 이념적으로는 어떤 중도에 대해서 보다 유의미한 어떤 확장적 근거들을 좀 확보하고 그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국민의힘의 당 내부 또 당 밖에 어떤 그 대세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관과 전략적 고민을 조금 함께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규 총장님, 그 입당 시기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만 봤을 때 경선이 시작되는 가을쯤에 입당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기에 입당해서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일찍 들어가서 다자구도에서 독보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싸우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1대1로 단일화 싸움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과 유불리는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현상적으로 제3자가 이렇게 봤을 적에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주는 메시지의 내용이나 일정 또 현안에 대한 어떤 스탠스의 대응이나 이런 걸 보면 본인이 아마 바깥에 있을 것이라면 그것이 안철수 대표 같은 분하고 연대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혼자서 여름과 가을을 보내기는 조금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길도 좀 궁금합니다. 지난달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대선에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안 대표 오늘 합의문 보니까 정권 교체를 위한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경쟁자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그런데 자, 안 대표도 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대선 출마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안철수 대표는 오늘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하고 합당 논의도 아직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하고 1차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적정 시점에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 언론사 행사에 참석해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안 대표에게 합당 문제 좀 조속히 진행하자라고 했다고는 하는데 합당론이 지금 보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뭐 기대에 비해서 양쪽의 실무 진행이 조금 더디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당 대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좀 독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지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최고위원들 간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실무 진행에 있어서 좀 속도를 내달라 이런 안철수 대표의 주문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함께 오늘 윤석열 안철수 회동의 의미 또 앞으로 야권 통합 전망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